우리나라 시민들이 한 500만 명이 직사를 했고 방사능 피폭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죽을 사람들을 1000만 명이라고 치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죠. 자, 맞고 나서 미국에 우리는 요청을 하겠죠. 해구산 약속 지켜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으려면 계산이 맞으려면요, 미국이 해구산으로 중국의 5분의 1 정도 방사능 지대로 만들고 도시를 30개를 파괴시켜주고 1억 5천 명 이상을 죽여줘야지 우리는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 윤리적 책임을 미국이 우리 대신 져준다고요? 한 발 떨궈주겠죠. 해구산 약속 지켰어? 힘내 화이팅! 이러고 끝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핵은 반드시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면 지금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이런 상황에서 위험은 알겠는데요. 어떤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그 기회가 없으면 안 된다요. 그 기회는 뭐냐면 핵무장이죠. 우리나라 핵무장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싸울 때 국경을 넘어서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러시아 영토 내에 투사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자기네 영토 안에서 싸우는 일방적인 불리함을 감수하고 했던 이유는 푸틴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예요. 2년 넘게 기다린 거는 푸틴이 과연 극한 상황에 몰리면 핵을 쏠 사람인지 안 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데 2년을 희생을 치렀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할 때까지,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는 우리는 되갚아줄 수 없어요. 우리 영토 안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핵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러시아 자원을 낭비하고 인명을 낭비하고 네. 이렇게까지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아직까지 안 썼네? 그러면 푸틴은 핵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본토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 확인 기간 동안에 2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2년 이상 동안에 확인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 영토 내에서 싸운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800만 명을 징집해서 800만 명에 해당하는 전투력을, 보병 전투력을 한반도 내에 투사를 한다면?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구산 개념 아시죠? 네.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잖아요. 네. 해구산은 약속이죠. 프로미스요. 옛날, 네. 옛날 일본 드라마 중간중간 선전에 나오는 프로미스 이런 선전이 있어요. 네. 이런 프로미스인데 핵이라는 거는 어차피 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쏘지 않으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 한국아. 그리고 일본아. 핵은 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뭐하러 갖고 있으려 그래. 그리고 니네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면 니네들이 핵무장하는 걸 내가 내버려 두면 전 세계가 다 핵무장한다? 그럼 너네한테도 더 위험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형이 이렇게 해줄게. 형이 철석까지 약속해줄게. 너네가 만약에 핵펀치를 맞으면 형이 찾아가서 반드시 똑같이 때려줄게. 폭탄은 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쏘게 될 땐 뭡니까? 거의 멸망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거나 멸망에 준하는 피해를 입힐 거면 너네도, 너네 민족도, 너네 국가도 제대로 살 수는 없다. 그거 우리가 해줄게. 미국이. 그러니까 핵 무기라는 특성이 원래 그러하니 네. 니들이 쏴서 가령 상대가 중국이야. 니들이 중국에 한 발 쏴나. 우리가 중국에 대신 쏴주나. 똑같잖아. 중국이 핵을 맞는다는 건 똑같잖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중국이 100%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전쟁을 4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너무 잘한 나머지 러시아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잘했다고 가정을 해요. 중국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핵을 쐈어요. 핵탄두가 날아올 때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보통은 80%로 쳐요. 80% 확률로 얘를 잡아요. 또 내려와. 그럼 중고도에서 80% 확률로 또 잡아요. 또 내려와. 그럼 저고도에서 80% 확률로 또 이걸 잡아요. 그럼 다 합치면 대략 한 90몇 %가 나오거든요. 네. 3단계, 4단계를 거치면. 네. 근데 지금은 아예 킬체인이라고 해서 쏘는 단계에서부터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것까지 합하면 아마 그 방어율이 98%, 9%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핵탄두를 보통 요새 쏠 때는요, 200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쏴요. 그리고 핵탄두 하나에 다탄두라 그래가지고 미사일 한 대에 핵탄두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핵탄두 10개, 20개가 쫙 퍼지면서 쭉 내려와요. 그게 하나하나가 남는 게 98%의 확률로 잡히는 거지. 그거를 만약에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20기를 쐈어요. 그 20기 안에 하나의 탄두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탄두, 알맹이가 20개씩 들어가 있어요. 400개예요. 그 98% 확률로 잡아요. 그럼 400개가 떨어지면 우리가 핵탄두를 몇 개를 맞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래서 서울, 경기가 이쪽으로 황폐화됐고요. 옛날 히로시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핵폭탄은 그때 막 400배 뭐 이런 정도 위력이거든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한 500만 명이 직사를 했고 방사능 피폭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죽을 사람들을 한 1000만 명이라고 치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능력, 행정 능력, 국가 역량은 서울 경기의 절반이 몰려있기 때문에 반으로 꺾였어요. 자, 맞고 나서 미국에 우리는 요청을 하겠죠. 해구산 약속 지켜줘. 그러면 계산이 맞으려면요. 국가 총력전 상황이고 전면전 상황이잖아요. 현대전은 총력전이란 말이에요. 총력전전 성격을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적어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계산이 맞으려면요. 중국의 인구는 우리의 28배거든요. 28배예요. 30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중국의 서울, 인천 이 정도 규모 되는 도시 한 열 몇 개에서 30개 있어요. 미국이 해구산으로 중국의 절반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자연의 5분의 1 정도를 방사능지대로 만들고 중국의 도시를 30개를 파괴시켜주고 중국인 1억 5천 명 이상을 죽여줘야지 우리는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해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겠죠. 그 책임을, 그 역사적 책임을, 그 윤리적 책임을 미국이 우리 대신 져준다고요? 어디 해안가에 섬전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한 발 떨궈주겠죠. 그리고 말하겠죠. 우리는 해구산 약속 지켰어. 힘내 화이팅. 이러고 끝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핵은 반드시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핵은 제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했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정이 들어서자마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원래 핵폭탄이 떨어지면 거기는 원래 한 3, 40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들은 평야지대도 넓고 그 다음에 그 방사능 오염을 흡수해줄 자연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핵폭탄 하나 잘못 맞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국가가 불구가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핵폭탄 한 발에 유난히 취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인구 이 모든 것은 다 태백산맥 서부로 다 몰려있어요. 우리나라는 피인포인트로 잡아 죽이기에 정말 좋은 나라예요. 자, 서울 경기 있죠? 밑에 그 호남평야 있는 그쪽 충청도 세종시 있는 그쪽 그 약간 지대 낮은 지대. 그 다음에 과거 신라가 있었던 곳.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경상남도 북도 지형. 끝입니다. 우리는 핀포인트로 몇 개만 국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방사능이 오염된 공기가 잘 사라지질 않아요. 왜? 태백산맥에 걸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삼켜야 돼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만 오지 일본까지 안 가죠. 태백산맥에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태백산맥이 일본인을 위한 헤파 필터예요. 일본은 우리 태풍을 막아주는 테트라포트고 우리는 태백산맥이 그걸 다 걸러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지도 보시고 한국의 어떤 그 인문 지도를 보세요. 그냥 지구본 지도 말고 산맥부터 시작해서 3D로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지도 있죠. 지도 보면 여러분이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핵폭탄으로 상대하기 정말 용이하고 편리한 나라예요. 그거를 막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LBM밖에 없죠. 해결료로 움직이는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사실상 연료를 언제 넣어야 되는 주기가 없다 보니 계속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LBM, 서브마린 런치드 볼리스틱 미사일의 핵탄두를 다량한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더라도 바닷속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SLBM, 그 핵잠수함이 마지막 멸망한 조국의 최후의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옛날부터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SLBM까지 갖고 있어야 핵전력이 완성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SLBM을 만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멸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비록 멸망해서 우리 민족이 사라지더라도 중국을 영원한 불구로 만들 수는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저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군, 조선 이런 좀 약간 말랑말랑 이야기 여쭤보다가 북한, 대만 이야기 하면서 뭔가 안보와 이제 국가 전체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우리 자신을 더 잘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고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한국인의 탄생 요책이죠. 개정 중보판이 나와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김 작가님이 고맙게도 초대해 주셔서 재밌게 하려다가 이야기가 좀 재밌었나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뭐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한 번 더 나오기로 방금 뭐 약속을 드렸으니까 오늘 또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번에 그러면 오늘 못다한 또 전쟁과 또 한국인 분들이 보통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네, 질투와 시기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그 질투와 시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오르져서 여기까지 왔는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의 이제 굉장히 친한 지인이신 문용님께서 저희 김작가TV 아주 지금까지 영상 4천 몇백 개 업로드 됐는데 그걸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봤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꼭 문용님뿐만 아니라 늘 김작가TV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늘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아, 넌 술 사라. 감사합니다. 볼만내 선생님, 홍대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